한번 우리가 보고 볼게요. 일단은 제가 태권도를 파란띠입니다. 아, 파란띠, 청띠. 파란띠요? 파란띠. 네, 근데 파란띠 시범은 자기 아들 아니면 안 봐. 파란띠면 거의 흰띠랑 같다고 보면 돼요. 자, 태권도, 파란띠. 네, 해보겠습니다. 멋있네. 네, 해보겠습니다. 멋있네. 아, 파란. 오우야. 오우야. 아니, 그 정도면.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지만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개원예술고등학교 여기를 붙으면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가 2주밖에 안 남았을 때였어요. 해가지고 그때 막 바짝 막 연기학원 가가지고 막 연기까지는 아니고 동화책 읽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배우고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어이구야.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뭐 대원에 수석으로 했어. 왜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왜 안 해? 대본에 시켜야지 그런 거는. 하셔야죠. 참 정말. 지금부터 얼굴이 열일 중이죠, 우리 김도훈 씨. 김도훈 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아마 무빙 혹은 7인의 탈출이라는 드라마로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데뷔 9년 차 김도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훈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성도 좋으시고. 그 느낌이 그냥 이런 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 여태까지 크게 거슬리는 게 없었어. 저 자리에 있으면 껴들고 싶을 만한데 자리 잡으셨어요. 아, 네. 오늘 뭐 라디오스타에 거는 기대가 크시다고요? 아,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라디오스타 제이가 왔을 때 와, 대박 이랬는데 바로 근데 이거 내가 나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께서 이건 꼭 나가야 된다. 아버지가? 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박준영 선배님 편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 그러면서 박준영, G.O.D 박준영. 네네네. 선글라스 알랄라. 네.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는데 더 약간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스타일이 다른데. 예능 쪽에서 라디오스타는 정말 큰 무대잖아요. 이거를 잘 이렇게 경험해서 좀 예능도 잘하는구나 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또 하나 설득하셨던 게 장도연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세요. 아버지가요? 네. 아버지. 아버지가 배우신가? 근데 그거 놀리지 마십시오. 그거 놀리지 마요. 그리고 또 항상 아버지가 집에서 저 장도연 선배님이랑 닮았다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온에어 됐던 그 단막극 중에 고백 공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 때 머리가 약간 지금 장도연 선배님 기장이었어요. 시청자분들도 되게 장도연님 닮았다 이런 얘기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사실은 좀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이세훈 선배님 제가 UV 방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거든요. 조만간 섭외 들어가겠네. 저도 꽁트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배우분들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퓨어한 그런 배우를 원했는데 마침 잘 됐네. 마침 잘 됐어. 잘 걸렸다. 저희가 근데 그 유튜브라서 네. 그 페이 같은 게 그게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올 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올 수 있어요? 거방이라도 주세요. 특별히 그 웃길 줄 아는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열심히 써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능인들 중에서 이제 그 예능 마스터들 뭐 재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김동훈 씨가 저 얼굴은 애태인데 중고 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무빙이 아주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 인기를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 이제야 조금 간혹 가다가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마스크, 모자 이런 거 하나도 신경이 안 썼는데 조금 재밌었던 게 원래 늘 가던 편의점이 있었어요. 이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편의점을 갔는데 배우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갔었는데. 네. 그래서 언제 이 동네로 이사 왔냐고. 그래서 저 매일 여기 왔는데 그랬더니 재밌게 안 봤구나. 못 알아보시고. 네, 그래서 그제서야 또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이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출연했던 이정하라는 배우랑 같이 야구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가보자 했는데 이제 팬분들이 막 엄청 몰려오시는 거예요. 야구 보는 중에도 계속 와서 사인이랑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 줄을 서 계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 야구장 경호원분이 직접 차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아버지가 좀 관심이 많으신데.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름 명단을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사인해놔라. 미리. 그러면 그래? 인기가 이렇게 네. 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도 잘 모르시는 분 이름까지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받아서. 아니요, 그분은 부탁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해서 드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야, 의뢰 잘하고 싶으니까. 예전에서 탐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캐릭터가 좋은데. 그러시네. 무빙에서 아무래도 그 액션씬이 있다 보니까 포스터 장혁을 꿈꿨다. 장혁 씨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선배님 실제로는 처음 뵀습니다. 맞아, 액션이 많았어. 아무래도 무빙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액션 할 때 선배님 하신 거를 많이 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사나이에서 그 절권도 하셨던 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래서 선배님처럼 좀 멋있게 좀 액션 해보고 싶다. 그럼 뭐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액션 스쿨 가서 이제 합 몇 번 맞춰본 거랑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배웠던 거는 태권도를 처음 배워봤어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은 발차기 같은 거를 제가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태권도를 배워보면 촬영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포스터 장혁해서 뭐 이제 액션 오늘 뭐 좀 보여줄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난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약간 허접한데 뭐 보여줄 게 있나? 동심에 여기 나갈 사람이 없어. 한 번쯤은 나가줘야 돼. 나와줘야 돼. 아니 한번 우리가 보고 이제 볼게요. 할게요. 일단은 제가 태권도를 파란띠입니다. 아, 파란띠, 청띠. 파란띠요? 파란띠. 네, 근데 파란띠 시범은 자기 아들 아니면 안 봐. 파란띠면은 거의 흰띠랑 같다고 보면 돼요. 자, 태권도, 파란띠. 오, 네, 기분 해보겠습니다. 멋있네. 네, 해보겠습니다. 멋있네. 아, 파란. 오야. 오야. 아니, 그 정도면. 아니 근데 괜찮아요. 이 지금 레벨에는 이게 맞는 건데. 아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옷을 잘 입고 와가지고 후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아니. 그냥 옷은 잘 입고 왔다. 그 정도. 자세도 멋지네. 아 근데 사실 거기 관장님도 사실 저 검은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파란띠라고 하고 저렇게 하니까 되게 잘해 보여. 무빙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성대모사를 준비했어요. 그럼 해야지. 잔치네, 잔치야. 재밌을 것 같아. 뭐죠? 뭐가 성대모사 좋아요? 누구? 오늘 장혁 선배님 나오신다고 해서 장혁을 타겟으로 많이 하네. 장혁을 타겟으로. 장혁의 도전. 많은 분들이 시도하긴 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강릉이라는 영화 강릉. 한번 해봐도 될까요? 강릉 영화는 지금 그 성대모사 하신 분들이 많이 그 따라한 분들이 없을걸요? 강릉. 그 강릉 리조트 지분 좀 살려고요. 네 몫은 네 독립할 때 이미 다 줬제야. 주셨죠. 채권 주심업체 하는 일은 회장님 돈 찾아오는 일이고요.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셨죠. 채권 주심업체 하는 일은 회장님 돈 찾아오는 일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태권도보다 괜찮지? 태권도보다 낫지? 주셨죠. 재밌는데? 돈이 좋네, 돈. 여기가 좋네. 주셨죠. 이거 좀. 아니, GD도 돼요? GD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드래곤을 너무 좋아해서 GD. 옛날부터 많이 했었던 건데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어머, 잘해. 나이가 들어서는 어른이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부한할까? 아이고 이게 얼굴이 약간 지대랑 또 비슷해. 약간 표정 있으시네. 아 그러네. 되게 연습 많이 했네 이거. 아니 저기 내가 보니까 GD하고 저 주쇼 좀만 있으면 든든하겠어. 얘는 몇 바퀴 도시겠다. 어디 가서 한 5분은 때울 수 있어. 그지? 너도 탐나지? 회장님 도. 너 그게 탐나는구나. 거기도 회장님 도. 여기 너무 좋아. 자. 순애보 연기로 시청자 마음을 녹인 안경 선배 김도훈 씨. 악역 연기로도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눈도장을 제대로 찍으셨다고요. 7인의 탈출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K라는 역할. 아 K.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극 중에서의 최종 빌런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맡은 역할이 나중에 극 중에서 성형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엄기준 선배님이 돼요. 주단태. 주단태로 가는 거야. 아 주단태 가는 거야.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 아니, 얼굴 거기는- 선이 비슷해. 그저 김순옥 작가는 악역은 무조건 주단태거든. 근데 아 주단태하고 같은 역할인 거야. 네. 오. 제주도에서 형사를 죽인 것도 나야. 아무도 상상 못했을걸. 내가 매티로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 모든 씬의 모든 대사를 선배님이랑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같은 대사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배님 앞에서 선배님이 비교되니까. 해야 되는 대사를 제가 쳐야 되는 게. 근데 선배님께서 먼저 찍 연기할 수 있게끔 부담 해주셔가지고 없이.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해서 그 경험이 아마 이 드라마 아니면은 못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능 욕망 개주 김도훈. 홍석천의 보석으로 예능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요? 맞아. 보석함에 나오셨어요. 석천이가 그거 아주 유튜브 하나 잘 팠더라고. 어유 맞춤형으로 아주. 석천이가 찍으면 좀 뜨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 인스타를 그때 당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DM 같은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화살표에 알람이 떠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토니홍이라는 계정으로 홍석천. 아 토니야? 토니홍이야. 토니홍. SNS에서. 아, 그래? DM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홍. 이게 뭐지? 해가지고 봤더니 도훈 씨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뭐 건승하세요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뭐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한 10분 뒤에 실장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홍석천의 보석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한번 게스트 그 섭외가 왔다 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뭔가 홍석천 선배님이 픽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타이밍이 되게 운명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나가서 홍석천 씨 처음 봤는데 어땠어요? 사실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왜? 왜냐면은 제가 21살 때 선배님이랑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리딩이나 회식 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낙 만나는 인맥이 워낙 넓으시다 그때는 뭐 보니까 볼때만치 했구나. 네, 그때는 이제 기억을 기억을 못 안 좋았구나. 하셨는데 당시 보석은 누구였어요? 당시 보석. 그때 당시에 보석은 이제 여진구 형, 아, 홍종현 형. 그때는 뭐 눈이 안 갈 때네. 여진구 쪽으로 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선배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저보고 이제 도나 이제 네가 원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마지막 장면이 홍석천 씨 이마에 이마 키스하고 한 게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저기 무빙의 반장 역할입니다. 우리 저 김도훈 씨가 현실에서는 특급 모범생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어디예요? 했었어요. 지역이? 용인 아, 쪽에서 용인 쪽. 네, 이제 초중을 나왔는데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네, 또 쉽지 때. 않은데. 그러면 일단 가는 거야. 그치, 그치. 학교 안에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를 시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 근데 그 다음부터 왠지 나 그래도 영재학급 영재인데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응용 물리 영재반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인데 한번 가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또 붙은 거예요. 됐네.
근데 거기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다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그래. 그럼 나도 과학고 가야지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네, 거기 그렇지. 입시반을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영화 보는 거 좋아했으니까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그냥 나 연기해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 그래서 그때 집 분위기가 진짜 많이 안 좋았는데 그렇지. 왜냐면 이제 연기인 줄 알고 공부도 이렇게 잘해요.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지만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개원예술고등학교 여기를 붙으면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가 2주밖에 안 남았을 때였어요. 해가지고 그때 막 바짝 막 연기학원 가가지고 막 연기까지는 아니고 동화책 읽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배우고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어이구야.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뭐 대원에 수석으로 했어. 왜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왜 안 해? 대본에 시켜야지 그런 거는. 하셔야죠. 참 정말. 아니 2주 하고서 그 수석은 쉽지 않은 거야. 연기를 어떻게 2주하고 수상을 하지? 아니 저는 성적이 좋아서 에이, 성적 아니야, 점수로 아니 개원예고 수석이면은 대단한 거야.